안녕하세요. 캐나다 군이스입니다. 오늘은 1시간 정도 떨어진 캠브리지라는 곳에 왔는데 요청사항이 뭐냐면 고객이 되게 오래된 기계를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견적을 받아보고 싶대요. 다 고쳤을 때 이게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지 다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새 제품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 고쳐야 될 게 많다고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고객이 이제 새 제품을 사니까.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은 이제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하는 제조업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기계를. 또 이제 완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계인데 그것도 되게 오래된 기계래요.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이메일을 보면 이제 시니어급 테크니션을 보내달라 해서 뭐 그런갑다 생각했는데 주소를 보니까 여기에 다른 테크니션이 이 옆 동네 살거든요. 근데 제 거를 원래 있던 콜을 캔슬 시키고 그 사람이 그 콜을 가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람이 하기 싫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근데 나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번 뭐 봐야죠. 뭐 한번 보고 일단 최대한 다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뭐 회사에서 야 최대한 많이 적어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새 걸로 바꾸니까 막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뉘앙스는 그래 보였어요. 아 얘네가 지금 새 제품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 고치는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저한테 알려주는 걸 보니까 뭐 알아서 생각을 해야죠 제가. 근데 느낌은 그래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고객도 막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되고 고장이 많고 하니까 제가 갔을 때 야 이거 바꿀 수 있게 좀 너가 좀 도와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회사 경영진 쪽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최대한 고칠 수 있으면 고치자, 우리 버짓이 뭐 많지 않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가기 전에 사진이라도 있으면 보면 좋은데 사진도 없고 가서 한번 영상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네, 이 장비는 나중에 알았는데 커스텀 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지게차로 길고 무거워 보이는 제품을 들고 있어야 하고 그 동안에 이제 큰 링이 돌면서 앞으로 뒤로 지금처럼 천천히 움직이고요. 이제 제품이 크다 보니까 기계도 엄청 컸어요. 이게 비슷한 장비가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창문 만드는 업체였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큰 링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고 컨베이어가 링 안으로 있었는데 그 컨베이어 위로 그 창문이 지나갈 때 이제 랩을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이제 이런 케이지 안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게 락아웃, 태그아웃이라고 하는데 캐나다 와서 이 교육은 한 50번 넘게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다루는 장비는 이런 펜스나 뭐 케이지 안에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많이 쓰는 매우 중요한 절차예요. 교육받을 때 자주 보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캐나다도 수리 중 끼임 사고나 추락 사고 많다고 교육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교육 많이 하지 않나요?
안전교육이 진짜 중요한 게 이곳저곳 현장을 가보면 교육을 자주 하는 곳과 아닌 곳이 확실히 보여요. 한 번은 제가 그 시저 리프트를 타고 웨어하우스 천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게 아파트 한 3-4층 높이라 주변에 안전고가를 다 깔고 했는데도 그 바로 옆으로 지게차들이 너무 빠르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거기 매니저한테 못한다고, 아니 그냥 안 한다고 했어요. 통로가 좁아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이해는 하는데 그거 이해해 주다가 사고 나면 그냥 뭐 저만 손해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곳은 전원 끄고 그 락아웃까지 했는데 컨베이어 위로 못 걷게 하더라고요. 그 컨베이어 체인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쪽으로 가려면 길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펜스를 제거를 하던가 아니면 합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깔고 그 위로 걸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곳은 모터 브레이크 문제로 갔었는데 그걸 보려면 전원을 넣고 펜스 안에 들어가서 체크를 해야 한다니까 그럴 순 없다. 그러니까 모터를 분리시켜서 펜스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고치라고. 그래서 고치는 건 10분인데 분리하고 다시 재설치하는 게 5시간 걸린다고 했더니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곳도 있었어요. 물론 다 저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거긴 한데 그래도 때로는 이제 고치려면 전원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전원이 있어도 안전 펜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명이나 3명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너무 몰라도 안 되고 융통성 없어도 안 되죠. 좀 길어졌는데 다시 현장으로 볼게요. 이 장비는 덩치에 비해서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지금 큰 링이 로테이션 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이 링이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 하나, 저기 필름이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 있죠? 그거랑 롤러가 있는 부분 하나, 그리고 안쪽은 텅 비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순한 장비라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브러쉬로 그라운드를 했고, 스프라켓, 청소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저 체인이 헐렁한 데다가 저렇게 플라스틱 같은 게 계속 끼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저 체인이 빠져나가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간략히 보면 얘가 이제 이 쇠를 디텍팅을 하는 홈 프럭스, 카운팅도 하겠죠. 여기가 지금 홈 포지션이라는 거 알려주는 애고, 이 리플렉터랑 여기 포로 센서는 이제 로드가 얼마나 긴지 그 끝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 전체가 저거 레일을 타고 쭉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하는 거죠.
저 센서가 이제 쭉 계속 뒤로 가다가 저 센서에 아무것도 디텍팅이 안 된다고 하면 멈췄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고, 여기도 리드 스위치 있고, 얘는 고정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잘라주는 애인데, 클램프도 흔들리고, 다른 건 다 고칠 수 있는데 여기 롤러 있는 부분은 용접을 한 부분이나 휜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전체 교체를 알아봐야 돼요. 얘가 휜 거 같고, 얘도 좀 휘었고, 아 진짜 올드하다. 이게 막 다 용접하고, 여기에 브러쉬도 있고, 연결을 하겠죠. 얘도 파워가 필요한데 계속 얘는 삥삥 도는 애니까 이렇게 브러쉬를 써서 활용을 하는 거고, 이 장비를 계속 쓰려면 이 브러쉬를 구할 수 있어야 해요. 소모품이라. 그리고 저 오렌지색 트랙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돼요. 네, 이제 머신 뒤쪽으로 왔어요. 뒤쪽으로 왔는데, 이건 뭐야? 왔는데 일단 그 체인 헐렁하니까 얘는 여기 보시면 여기 텐셔너 있잖아요. 얘를 좀 밀어줄 거고, 이거를 좀 푸른 다음에, 그리고 얘는 보니까 이 높이를 올리면서 텐션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조절을 할 거고, 이거는 머렛이 빠진 것 같으니까 다시 껴주고, 기계는 큰데 뭐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크기는 엄청 크다. 이거 다 한 다음에 옆에도 해야 되고, 일단 이 텐션을 먼저 조여줄게요. 이거 텐션을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최고예요. 보니까 이걸 내리면 얘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진 않고, 또 얘를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다 용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일단 얘 사이즈가 60이거든요. 60짜리인데 체인을 바꿔주면서 이게 늘어났을 수도 있거든요. 보니까 꽤 오래 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바꿔서도 안 되면, 뭐 얘가 지금 최고치니까 이게 뭐 절반 정도 짧은 거를 쓰든지 해가지고 얘를 좀 낮춰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이걸 좀 갈아주는 걸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갈아주면서 나중에, 그때 이제 텐션 조절은 나중에 하고, 네, 일단 여기 체인은 오늘은 뭐 좀 해주려고 했더니 이건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돌려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저걸로 조절을 하네요, 보니까. 얘가 아날로그 센서고, 뭐가 엉망이긴 한데, 이 드라이버가 이제 이 모터를 돌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DC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기 세컨더리가 24V거든요. 근데 이게 교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걸로 해서 DC로 바꿔준 것 같아요.
아, 참. 아, 나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스프링이 너무 세. 와, 이게 너무 세다, 이거. 이거를 텐션을 조절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얘가 너무 세서 저거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아, 스프링을 하나 없애서 좀 그나마 좀 쉽게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얘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텐션을 원래는. 근데 이거를 완전 얘가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이거를 0에다가 놔두고 써도 이게 자꾸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엄청 너무 셌으니까. 보통 이렇게 기존에 쓰던 장비를 교체를 할 때는 지금 보이는 장비처럼 독립 장비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전체 공정의 중간에 있는 설비라면 전단이나 후단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철거를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직접 계획하고 철거부터 시운전까지 다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철거도 하고 설치도 하고 프로그램도 맞춰주고 트레이닝까지 하면 고객들 대부분이 저한테 좀 의존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 항상 저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제 몸값을 올리는 것 같아요. 아, 잘 된다. 저게 첫 번째 게 문제였는데, 아유, 잘 되네요. 아저씨들이 엄지척을 해줘요, 엄지척을. 네, 현장을 다녀온 다음에 그 제조사랑 연락을 해봤는데, 이게 뭐 20년도 더 됐고 커스텀 장비다 보니까 제조사에서도 어떤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해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그 장비 세일즈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저희는 뭐 회사에서 이제 하라고 하면 하고 철거하라면 하고 뭐 설치하라면 하고 그러면 되니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